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남 독살은 답보다 의문이 더 많아집니다. 한국 밖에서 보는 가장 큰 의문은 김정은이 엄마가 다른 형 김정남을 살해했는가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지금 독살했는가? 지금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볼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은 한국 정보국의 발표가 항상 옳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언론에는 북한이 아닌 다른 배후가 있다는 커멘터리가 실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짐작하고 각오했던 수준을 넘는 위험한 파도가 일렁입니다. 정보국은 대통령에게 정보 주기를 꺼려하고 대통령은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자신의 친구에게 정보국 감사 역할을 맡기려 합니다. 백악관의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정신과 의사도 상주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주일째 자신의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지지자들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사위 집안이 추진하던 마이애미 말린스 인수는 일단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그 구단주를 대사로 지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보이콧을 하는 날입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교회에는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기독교 대학은 이슬람교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한 남자가 오랜 동안 소리 소문 없이 힘없는 한 여자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북한 김정남의 독살 뉴스는 두 군데의 뉴스원이 가장 많은 정보를 세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국가 정보원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어제까지는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국과 똑같은 그 무게를 가지고 사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내용은 말레이시아 언론을 세계 그 많은 그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약간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릴 이 뉴스는 한국 그 정부나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가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미 한국 정부 쪽에서 한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는 다 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밖 언론에서는 어떻게 그 보고 있는지 그 차이점만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명이 체포가 됐고 3명, 그리고 베트남 여권을 갖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그 체포된 용의자가 인도네시아가 국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체포된 여자의 보이프렌드, 그리고 이 보이프렌드가 지금 그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수사에 상당히 그 협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여러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방송을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취재된 것을 보면은 더 스타 뉴스라는 곳에서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보도를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타 뉴스에서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은 맨 앞에 그 starnews.com에서 프론트 페이지에서 기사를 클릭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사 내용이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론트 페이지에서 글쎄요, 기자들이 단순하게 다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 5개, 6개 정도의 기사가 실렸는데 어제까지 이제 기본적인 그 팩트를 알 수 있는 그 기사는 오늘도 다 그 링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남이 공항에서 독살됐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런데 지금 3개 제가 보고 싶은 기사가 아무리 그 링크를 해도 그쪽으로 링크가 되지 않고 아주 이상한 알 수 없는 어느 나라 글씨인지도 모르는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묘한 그림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사 제목은 김정남 살해, 두 번째 용의자 보이프렌드의 신원 확인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무하메드 파리드
잘랄루딘 여기까지 그 내용만 나오고 클릭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이프렌드가 지금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기사 제목을 클릭해도 기사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사 제목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 역시 이 기사도 제가 클릭해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제 기사 제목을 구글로 갖고 와서 구글에 가면은 이제 들어가지잖아요. 구글을 통해서. 그런데 역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사가 프론트 페이지에 실려 있는 것이 다 링크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뭐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봤었던 이제 스타뉴스에서 보고 싶은 기사는 정작 오늘 아침 현재로서는 볼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레이티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그 알고 계시는데, 이 레이티스트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세계의 언론들은 의문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검시는 끝났잖아요. 검시에 대한 발표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리 경찰이 그 공항의 현장을 봤었던 사람들에게, 의료진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새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디안의 기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교도통신의 기자라든가 가서 이제 한두 명,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의료진이 뭐라고 했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정남이 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 2명이 내 뒤에서 그 리퀴드 스프레이를 뿌렸다. 화학 케미컬 스프레이를 뿌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에 숨졌다는 건데, 왜 그 무엇을 사용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보통 이제 김정남이 뭐 도박도 많이 했고 여자 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뭐 그것을 드러내놓고, 오늘 그 영국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메일을 보면은 김정남이 어떻게 싱가포르와 마카오에서 살았던가 하는 그 사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진은 김정남 자신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여권도 김정남 이름이 아니고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죽은 남자는 김정남이다 하고 밝혔는데, 수많은 여자들과 그 어떠한 글쎄요, 야한 사진이라고 할까요? 밤의 활동의 사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김정남으로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냥 노는 사람이다, 한량이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열심히 뭐 거의 발가벗은 여성들의 사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만약에 그 여자 문제라든가 갬블과 관련된 돈 문제로 그가 만약에 그 살해가 됐다 하면은 그 경우는 칼을 맞거나 아니면 그 총으로 인해서 숨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청부살인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시가 끝났고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제 주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의문은, 왜 그 붐비는 공항에서 대낮에,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잡혔잖아요.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동차도 대기시키지 않고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하나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다른 비행기를 타려고 똑같은 공항에를 등장을 하나요? 그리고 이제 체포된 용의자 여성이 뭐 장난인 줄 알았다라고 뭐 경찰의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장난인가요 이게? 아무튼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가벼운 수준부터 가자면, BBC 그 방송이 보도를 BBC 방송은 이제 경찰과도 인터뷰를 했더군요. 과연 김정은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 김정남을 이런 형태로 그 살해를 했을까? 그리고 김정남이 과연 김정은에게 정치적으로 그 정도의 위험이었는가? 중국이 그 대안으로 삼을 만큼 중국이 김정은의 대안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항에서 맥없이 어이없이 독살당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역시 영국 언론 그 가디언입니다. 이제 그 김정남이
일본의 그 저널리스트와 뭐 거의 7년에 걸친 인터뷰였다고 하잖아요. 이메일로 계속 인터뷰를 해서 2012년도에 북한의 체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요.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인 것은 정말 조크다라는 말까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김정남이 비교적 조용히 그 같은 커멘트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것처럼 정말 벌거벗은 여인들의 사진 같은 것을 올리면서 자신의 화려한 그 생활 같은 것 이런 것이나 그 드러내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과연 김정은이 김정남을 그 위협으로 느꼈을까 하면서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 정보국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그 정보가 굉장히 그 정확한 적이 많지만 언제나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남 자신이 어느 정도 그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인정은 했었는데 그런데 왜 그 마지막에는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는데 실패를 했을까? 이렇게 허술했을까? 그런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어느 언론이었던가요? 이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면 끝까지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 언론 가디언은 why now? 왜 지금 살해했을까? 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을 그 할 수도 있다는 그 한국에서 나온 그 보도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 영국의 그 가디언은 조금 그 시각을 달리해서 김정은이 직접 김정남을 그 독살하라는 그 살해하라는 오더를 내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스탠딩 오더라는 그 표현이요. 끝까지 이제 이게 끝날 때까지 그 오더가 유효하다 하는 뭐 그런 그게 그것을 내린 사람이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했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어떤 부서에서 했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이 최근에는 자신의 그 최측근도 강등시키거나 처형하거나 하는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지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6일이 이제 그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생일에 그 선물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할러데이고요.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영국 언론 가디언은 참 그 묘한 것이 뭐 엄마가 다른 그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막내 동생이 지금 주권을 잡은 것이고 북한에 그 큰 형인데 큰 형이긴 한데 김정은과 김정남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이다 하는 것을 그 맨 마지막에 기사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수 있었던 어제까지 볼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더 스타 뉴스에서는 이제 그 지금 한국 많은 언론들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이 출처는 스타 뉴스입니다. 스타 뉴스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알렉스 황 씨를 자세히 그 취재를 했더군요. 한국 사람이고 사우스 코리안 그리고 한국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통이요. 그 긴 이름 잊었습니다. 그 민주평통에 이 사람이 그 위원이고 그리고 전에 그 말레이시아의 그쪽 지역에 한인 회장까지 지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왔었고 그리고 이 김정남과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뉴스에 보면은 이 알렉스 황 씨가 이 그 김정남에게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지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김정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그 귀담아 듣지도 않고 디클라인 하더라라고 알렉스 황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황 씨의 그 스타뉴스와의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참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신의 식당에 올 때도 바디가드들과 함께 다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식당에도 그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분명히 김정남이 CCTV를 차단하는 뭔가를 몸에 지니고 다닌 것 같다. 뭐 조끼 같은 것을 항상 입고 다니잖아요. 옷을 딱 그 아주 단순하게 입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CTV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분명히 한 것 같다. 그가 나가고 나서 CCTV를 보면은 그 CCTV가 하나도 오고 CCTV에 이 김정남이 잡혀 있지 않다. 뭐 이런 것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 김정일이 숨지고 난 뒤에는 북한에서 돈이 안 와서 굉장히 그 어려워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장성택이 숙청되기 전 장성택과 그 주변 인물들이 그 전에 그 장성택의 사촌인 장영철이 말레이시아의 대사였잖아요. 말레이시아 그 대사였었을 때 말레이시아 대사를 먼저 소환하고 나서 이제 장성택이 처형이 됐는데, 고모부를 김정은이 처형시켰는데, 장영철이 그 처형되고 나서는 말레이시아에 그 방문하던 이런 것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알렉스 황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오면은 10일 내지 15일 정도는 머무는데, 이번에 온 것은 비즈니스 트립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뭐 김정남이 뭐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화려한 집이 몇 채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도박도 하고 생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IT 비즈니스를 한 것으로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T 비즈니스라는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그동안 그 김정남이 팔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알렉스 황 씨의 말레이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나중에 제가 미국 언론을 전해드리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요,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 일단은 그 김정남의 아들인 지금 21살이나 됐습니다. 김한솔, 뭐 유럽 언론과는 많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신이 나중에 커서 더 많이 커서 자라서 성인이 돼서 더 큰 성인이 돼서 북한을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화해, 그 북한의 개혁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의 미국에서도 이 김한솔 씨의 목소리를 직접 그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todayus.com에 그 예전에 김한솔 씨 인터뷰를 비디오를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Why now? 가디언과 이제 같은 그 의문을 제기했네요.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는 존 딜러리 연세대학교 그 교수의 그 말을 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이외에 다른 인물들을 봐야지 된다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중국이 지금 뭐 지켜보겠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키를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많은 그 뭐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언론이 보도하는 잡다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그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공산당 그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그 검색을 더 못 들어갔습니다. 시간상이요. 그 공산당의 기관지인 피플스 데일리에 보면은 커멘터리가 실려 있는데, 그 커멘터리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어쩌면 이 사건의 그 독살의 그 배후일 수도 있다는 커멘터리가 실렸다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도 이제 여기까지 그 커멘터리까지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한 그 커멘터리는 누가 김정남이 지금 숨짐으로 인해서 베네핏이 되는가? 사실 지금 북한에는 뭐 김정남의 세력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베네핏이 가장 큰 베네핏이 될 수 있는 그룹은 한국의 보수다.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와 이제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 권력적인 그 면보다도 김정은의 편집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완전한 그 제거를 원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비난을 하게 되고, 북한을 비난하면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한국의 보수가 베네핏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변인은 뭐 대변인 성명은 발표를 했어요. 뭐 추후 여러 가지를 지켜보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지금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부 그쪽에 모였군요. 아마 그 중요한 이슈는 이 그 리크가 되겠죠.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뭐 해고당한 것이기도 하고 사임하기도 한 국가 그 안보 그 보좌관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서 마이클 플린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정보국이 아니 그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지금 그 대통령도 크게 그 진로했다, 분노했다. 왜냐하면 마이클 플린이 뭐 본인이 그 취임하기 전에 법을 어기면서 러시아의 대사를 그 만나서 그 제재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은 더 크게 번지는 것이 그 캠페인 팀들이 많은 여러 명, 현재까지 이름이 4명이 나오고 있는데 캠페인 공동 의장을 4개월 동안 맡았던 사람을 포함해서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캠페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추정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그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대통령은 또 정보국에서 일한 적도 없고 정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월스트리트에 자신의 그 친한 친구를 정보국을 감시하는 역할을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한 그 임기 초기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 하면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공화당 성향의 신문인데 가장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정보 당국이 예민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을 꺼린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고 각색될 수도 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보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팀들이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부터 러시아와 여러 가지 그 컨택을 했다 해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꼭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만 사이가 나빴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리셋 버튼을 누리려고 했었죠.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눈을 보고 나서 저 눈은 신뢰할 수 없는 눈이다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관계가 차가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동에서 아이시스 테러와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좀 관계를 정립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 사이에 그 영국 잡지 뭐 이코노미스트 자체는 신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잡지입니다. 똑같이 그 시사주간지 타임처럼 나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주에 커버 스토리 사진에 딱 빨간 연지를 바르고 블라디미르 푸틴 그 뺨에 딱 키스를 하는 뺨 키스요. 그런 사진까지 나왔을 정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 당국으로서는 대통령이 이거 뭐 러시아의 대통령 측근이 정보 주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보국이 의회나 대통령들에게 언제나 그 정보국에서 갖고 있는 마지막 것까지를 다 풀지는 않아요.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정보국은 정보국끼리도 서로 여러 가지를 조심하는 원래의 그 생리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FBI와 CIA가 공유하지 않는 게 있고 하나는 그 국내의 정보고 하나는 뭐 CIA는 주로 이제 외국 정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국 내에서도 이 부처와 저 부처 사이에 어디까지는 공유를 하지만 그런 아주 그 본성인 거죠. 그 아주 그 코어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이나 닉슨이나 존슨이나 다 정보국 믿지 않고 브리핑 안 받았었던 사람도 많아요. 뭐 헨리 키신저에 의존했던 사람도 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에 의존하는 식으로 스티브 배넌은 뭐 외교 전문가도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뭐 그 존 F 케네디도 뭐 쿠바 미사일 사태 이런 때는 아니지 하고 가고 이 존슨도 뭐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때는 항상 정보국의 대통령이 의지를 하도록 그 정도의 신뢰는 서로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국만 꼭 그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구를 시켜서 대통령의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큰 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시켜서 스티븐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번 행정부에는 스티븐 밀러도 캘리포니아에서 간 31살의 지금 수석 보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스티븐 A 파인버그라는 사람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캐롤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머리가 셋이고 머리가 셋신 꼬리가 뱀 모양인 지옥을 지키는 개요. 캐롤베로스의 이름을 딴 이 사람이 정보국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시켜서 나도 정보국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정보국을 모니터하는 그런 일을 시킬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조차도 전 상원의원이었잖아요. 댄 코츠 분노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상원의 인준을 받기 전부터 나의 역할을 줄여 하면서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백악관에서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주주들에게 먼저 내가 행정부로 가게 될 것 같아 하고 먼저 말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이 백악관과 정보국 사이에서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가 사설 경비 회사를 갖고 있고 사설 경비 회사 뭐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군데 총을 제조하는 회사 주주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정보국을 감시하는 최고의 수장으로 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보국에서도 좋아하겠어요. 정보국이 그런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테드 리우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백악관에는 이 주치의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도 상주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친구들을 친구라는 이유로 뭐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을 여기저기 심지어는 뭐 정보 이런 쪽 사이드까지 오게 하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 일일이 좀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법안을 지금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꼭 대통령의 이런 정신 건강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듀크 대학교의 알렌 프란시스라는 이 닥터는 다른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좀 자아도취적인 경향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아도취적인 경향이 심한 뭐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기고문도 뉴욕타임즈에 실었고요. 워낙에 굉장한 스트레스 같은 것을 받는 때에 약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을 넘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그런 기간도 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아도취적인 병적으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세 번째 자신의 리조트에 가네요. 저는 이 리조트 이름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씀 안 드립니다. 선전하는 것 같아서요. 대통령이 계속 주말마다 자신의 거기 가서 아베 신조와 골프도 치고 이러니까요. 이번 주에도 그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은대요. 지지자들을 모은다는 건데 내일 금요일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보잉 회사를 방문을 하고 토요일 저녁에 올랜도 공항에 도착을 해서 캠페인 스타일의 미팅을 하고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적이건 정치인이건 나 좋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에너지를 받잖아요. 해서 이제 다시 캠페인 스타일의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고 어제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것은 저도 이제 중간에 광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하나의 국가이건 두 개의 국가이건 원 스테이트건 투 스테이트건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해피하다면 뭐 it's oka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사설에서 이 두 나라 옵션에 대해서 바이바이 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그 총리 중동 정책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 자리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렉스 틸러슨 이제 국무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어제 국무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독일에서 G20 외무장관들과 만나는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조용히 일하고 있죠. 지금 렉스 틸러슨도 엑손모빌의 그 CEO였고 해서요. 그 국무장관은 없었는데 뭐 보통 이제 그런 외무 그 장관, 그 총리 이런 사람을 만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할 때는 외무장관이 그 자리에 나가죠. 존 켈리도 많이 백악관에 얼굴을 보였잖아요. 어제 저는 외무장관 얼굴은 못 봤고 대신에 대통령 가족들이 앞에 쫙 앉아 있더라. 그 와이프도 앉아 있었고 딸도 앉아 있었고 사위도 앉아 있었고라는 건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어쨌든 그 투 스테이트 대신 원 스테이트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조금 그 좀 우려하는 그런 것을 실었고요. 또 공화당의 리더들조차도 이 사람 지금 빼야지 된다. 노동부 장관 지명자에서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 K마트가 아니고 칼스 주니어까지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그 CEO요. 앤디 그 퍼스너가 지난번에는 모르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을 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뭐 다 뭐 세금까지 캘리포니아주에 그 소급해서 냈다 했었는데 아주 그 오래전에 이 그 오프라 윈프리와 전 와이프 지금 와이프가 아니라 전 와이프가 이 남자가 가정폭력으로 나를 때려서 이 상처 좀 봐라 평생 이 상처 남을 거야 하고 보여줬었던 그 전부인의 그 비디오가 다시 나오면서 그 전부인은 나중에 내가 그 인터뷰한 것 참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이런 것이 다시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것들 굉장히 심하게 다루잖아요. 결국은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 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다시 그 설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먼저 그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주 신선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뉴스 리뷰하느라고 제가 1초 늦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노동부 장관 지명자를 곧 발표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서 첫 번째 히스패닉계 장관 지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그 장관급 그 히스패닉계를 지명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다 내각에 히스패닉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만 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스 주니어의 그 모 회사의 CEO가 결국은 그 공화당 의원들이 뭐 한 12명 정도가 상원 인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뭐 가정폭력에다가 불법 체류자 뭐 고용에다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치고 알렉산더 에스코타 현재는 플로리다주의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로 플로리다주의 이 법대에서 그 법대 학장으로 있군요. 그리고 전에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에서 민권 차관보를 했고 그 당시에 무슬림 이슬람교 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증언 같은 것도 했고 그때 했었던 말이 미국은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된 나라인데 그 자유라는 게 종교 표현의 자유다라는 그 얘기를 했고요.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그 연방 검사도 했었던 그런 인물 알렉산더 에코스타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히스패닉계 가수가 있는데 네, good 뉴스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방향을 이제 그 3주쯤 해보니까 전환할 수도 있다. 분위기 봐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이 알렉산더 에코스타라는 사람에게 우선 그 히스패닉 계라는 거, 라티노 이름을 가진 히스패닉계라는 거, 머리칼 색깔 까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슬람교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를 했었고 새로운 이민법에서도 이 사람들의 입국을 일단 금지한다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히스패닉계라는 것은 또 멕시코에 벽을 쌓겠다 하는 이 그 양대 기둥의 중요한 요소였었던 것을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그 지켜왔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명령으로 그 두 가지를 반대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인물을 표면적으로 알렉산더 에코스타를 지금 그 노동부 장관 지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명받기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법무부에서 다 일하고 했었던 사람이니까는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이민자들이 그 일을 안 하는 날로 그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 분위기 등등에 반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로스앤젤레스는 합법이건 불법이건 이민자들이 전체적인 경제 활동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A Day Without Immigrant, 이민자 없는 날 하는 전국적인 캠페인 Great American Boycott라는 게 1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불법 이민자들 뭐 반대한다 뭐 이런 그 법이 만들어졌었고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 10년 이후에는 이 Great American Boycott라는 이름이 A Day Without Immigrant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도 문을 닫고 셰프들이 많이 문 닫더군요. 레스토랑 유명한 그 셰프들이 레스토랑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그래서 뭐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시카고에서 워싱턴 DC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문을 닫는데 우리 종업원들 가운데서도 서류 미비자가 많습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문 닫고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셰프들이 많고 셰프면서 오너죠. 아니면 뭐 문은 열되 그 오늘의 이득금을 라티노 커뮤니티에 준다든지요. 이게 모두 680명 정도가 지난 그 주말에 그 이민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카 그 서류 미비자 어릴 때 여기 부모 따라 와서 미국에서 자라고 뭐 영어가 스페니쉬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겠다는 프로그램 다카 프로그램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시애틀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요. First Unitarian Society of Denver군요. 그 신격 단위를 주장하는 그 교회에서는 지금 서류 미비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그 보호 시설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가 넷인데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4자녀의 어머니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 위반이다. 불법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마크 그 모란 목사는 교회와 병원은 법이다 그것을 넘어선 그 갓의 법을 따라야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갓은 가족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 텍사스에 있는 기독교 그 대학교가 그 맥머리 유니버시티가 기숙사에 이슬람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었답니다. 이 대학교에 한 10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60명이 이슬람교 신자인데 거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은 거죠. 지금까지는 학교 가까이에 있는 호텔에서 그 기도실을 마련해서 기도를 했어야지 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분위기상으로 크리스천 그 대학교이긴 하지만 뭐 신학대학은 아니고요. 종교 자유를 인정을 해야지 된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해서 교목과 종교학 교수가 힘을 써서 이런 것을 만들었고 다른 종교 간의 그 화합을 하는 클럽 같은 것도 이 텍사스주에 있는 맥머리 유니버시티에서는 강조를 할 것이다. 많이 그 도움을 줄 것이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요. 지금 그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30분으로 예정됐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18분 전이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예정이 항상 시간이 꼭 맞지는 정시에 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알렉산더 에코스타 노동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이 그 이슬람교 신자일 리는 없잖아요. 최초의 그 히스패닉계 최초가 아니라 이 트럼프 행정부의 유일한 지금 처음 그 히스패닉계 그 장관 지명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슬림 아메리칸을 그 국무부에 아니 법무부에서 민권 담당 차관보로 일할 때 많이 그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그 방어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명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히스패닉계 그 이슬람교 신자들의 종교 자유를 방어까지 그 한 사람 그 공직자로서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지명을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양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그 자신의 그 지지자들에게 했었던 지지자들이 그 원하는 이런 것에 어떠한 그 행정 명령 같은 것을 내놓았다면 미국이 분열된 나라에서 지금 다른 쪽의 의견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 쪽까지도 의견을 수렴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그런 지명이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그 희망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었을 때 뭐 영화배우 출신이 뭐 하겠어 하고 공화당조차도 다 무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지금 공화민주 할 것 없이 그의 그 잘한 점을 많이 그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일단 그 이번 그 지명은 굉장히 좋은 출발로 느껴집니다. 조금 일찍 눌렀네요. 이 내용부터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에펠탑에 벽을 쌓겠다고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8풋 정도의 높이 방탄 유리로 쌓겠다는 건데 뭐 테러 공격 막기 위해서 그렇죠. 파리가 그 테러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한 2천만 달러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흉물이구나. 앞으로 그 프랑스 관광 파리 에펠탑 관광은 누가 보겠는가. 아마 고개를 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흉물의 장벽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이다. 베를린 무너졌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냐 했는데 다시 벽을 세워 하는 반응들이 많다는군요. 네, 미국으로서는 아주 좋은 중요한 아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요. 리틀 시저 그 피자를 가게 만들었고 디트로이트 레드 윙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오너였던 승리 못 보고 숨지셨어요. 그랬던 그 마이크 일리치 이 사람이 숨졌는데 이분이요. 87세로 숨졌는데 1955년도에 그 알라바마에서 뭐 흑인들은 버스에서 뒤에 가고 서야 돼. 이것을 거부했던 로자 박스 여사가 이제 94년도에 디트로이트로 이사하고 나서 이웃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그때 안전한 집으로 옮기게 해서 모르게 해요. 친구 통해서 숨질 때까지 그 렌트